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이래 다 피하고 이렇게 피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되고 또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게 뭐요? 이 절저봉생의 기운과 닮은 거예요. 한비자인가? 네, 고서는 잘 모르지만 한비자가 한비자를 썼잖아요. 어? 한비자도 그 보면 그 어떤 강력한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주의잖아요. 근데 한비자 읽진 않았는데 어쨌든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어쨌든 그 책에 보면은 글이 적어놨다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뭐야? 처세다, 처세. 채세가 아니고 처세. 이 세상에 처세하는 게 제일 힘들다. 처세술이. 내가 저 자리까지 가는 게 쉬운데 그 자리에서 내 목이 안 달아나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임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황제 비유에 맞춰서 그 황제를 제대로 된 길로 보필하면서도 내가 이 몸 건사하면서 그 자리 유지, 이게 처세가 제일 힘들다는 거죠. 결국 그런 한비자도 뭐 죽죠. 사약 먹고 죽나? 어떻게 죽나? 어쨌든 사형당하죠. 자, 그래서 자, 의외로 갑신일주가 사회에서 출세하고 인물이 많은 것은 지장간 속에 재관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생살, 살생인, 인은 결국 뭘 생해요? 나를 생하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간다면은, 자, 흐름이, 그러니까 갑신이 출세하려면 재생관, 관생인으로 돈은 어디로 가야 돼요? 관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야. 관은 어디로? 인성으로. 그래야 인성이 결국엔 나를 생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뭐 제극인을 하면은 다 박살나는 거죠. 다 깨지는 거야. 대부분 이 절기운 때문에 제극인으로 많이 가더라. 제극인은 어떤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라니까, 탐욕. 탐욕인으로 망하는 거야, 이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되고, 순리를 지켜야 되고, 욕심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뭐요? 내가 돈 때문에 뭐 인성을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원리, 원칙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인생이 깨져버리니까 어때요? 결국 뭐 죄와 살만 살아남으니까 뭐 재생살 기운이 되잖아. 결국에 뭐요? 살은 나를 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잠시 뭐 편법으로 아니면 비상식적인 법은 지켰다 하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방법으로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채를 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된 이자를 받으면 합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결국엔 얘가 뭐 재극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엔 뭐 재생살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네가 제명에 못 살 거다. 결국 네 명도 버리고 네 돈도 날리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비참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일주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뭐 이런 경매 이런 거에 관심 두지 마라. 결국에 너 나중에 비참해진다. 그걸로 해서 잠시 돈 벌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에 그 돈도 온데간데 없고 가정도 날리고 네 목숨도 날릴 거다.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라든지 다단계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마.
자, 21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자, 재생관하고 관생이 나여 살인상생하는 기운이 있더라. 그래서 고서에 이르길 요 해놨구나. 자, 갑신일주는 살과 인으로 출세하여 살인상생으로 이 사람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살과 인으로 출세하여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다. 그래서 귀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재생관, 관생인으로 두는 거죠. 이렇게 갑신일주에서 인성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만약에 제극인을 해서 인성이 깨지면 이거는 결국 재생살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재생살에도 인성이 살아있으면 살생인이 되니까 이게 귀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인성을 깨버렸어. 인성 말 그대로 인간성을 깨버렸어. 세월호도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돈이 최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날가 빠진 배로 그죠? 쓰고 직원들도 계약직 알바로만 셀 쓰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 자 해서 이렇게 자 갑신일주에겐 인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 만약 제극인을 하여 인성이 깨진다면 재생살로 이어져 결국에 이 사람 돈 때문에 재생살은 돈 때문에 내가 살을 맞는 살을 맞는 거거든. 돈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오히려. 이 사람들은 돈을 내가 벌려고 잠깐 일시 돈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에 더 큰 고통으로 그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돈 때문에 고통받고 제 명을 살기도 힘들더라. 그래서 갑신일주는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왜? 인성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인성은 누구? 엄마. 근데 인성이 편인이죠. 그래서 다정다감하고 이러면 엄마는 아니야. 그래도 인성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성이잖아요. 고마우신 어머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는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어릴 땐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인성이니까 공부해야 돼, 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갑신일주는 절처봉생하는 기운이 있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7.8기에 신화를 쓰는 7.8기 끝에 자수성가, 백절불굴의 의지, 역경에 분투하는 기계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 역경이 안 오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그냥 졸부가 제일 낫다. 세상 편한 거는. 그죠? 재성이 문제가 되므로 돈보다는 무조건 명예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돈 버는 능력도 있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라. 법에 의해서 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가게를 하는데, 빵집을 하는데 알바를 쓰는데 알바 시급도 제대로 안 쳐줘. 요런 핑계 저런 핑계 해서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이런 게 뭐예요? 제거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따위로 해가지고 네가 돈을 조금씩 벌면은 나중에 너 비참해질 거다.
갑신일주는 그런 얘기다. 자, 그래서 갑신일주뿐만 아니고, 그죠? 다 그래야죠, 다. 어릴 때, 갑자기 그 생각나. 어릴 때 우리 동네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 중에 고아원에 있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누나 친구 중에서도 그 고아원에 있는 누나 친구도 있었는데, 또 우리 누나 친구 중에 그 고아원에 원장 딸도 있었어. 참 어릴 때 몰라. 어린 내 눈에도 참 그렇더라고 그게. 그때. 자, 재성이 문제가 되므로 돈보다 명예를 따라야 한다. 탐욕으로 남의 원성을 사거나 돈 때문에 뭐 불법, 편법 이런 걸 저지르면은 재생살이 되어서 사건 사고로 단명한다. 단명하거나 한 방에 돈과 명예를 다 날리고, 이거는 또 절이잖아요. 바닥으로 꼬로박는다. 특히 남자는, 그죠? 여자 문제로 곤란에 처하기 쉬우니까 처신에 신경을 써야 된다. 여자로 인해서 뭐 있는 거 다 날리고 그러는 게 많다. 또 갑신일주는 편만 있잖아. 편. 그죠? 편만 깔고 있다 보니까 뭐 성격이 편으로는 한쪽으로 이렇게 확 치우치기 쉽다는 거예요. 또 편은 급하죠.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급하고 고집, 아집이죠. 아집 세다. 이런 성격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가더라. 좀 한번 참으면 되는데. 제 이야기입니다. 아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생각하면,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은, 아유, 그래, 판 뒤집어 엎고, 뭐, 뛰쳐나오고, 뭐, 어쨌든,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아유, 그래, 잘했다. 자, 이제 이걸 하나씩 보면은, 편관 경금이죠. 어떻게, 일단은 절궁을 놓잖아요. 절궁에 놓여서 경신은 록이죠. 록으로 이제 앉은 거죠. 자, 갑신일주는 절궁을 놓았으며 신중경금은 록으로 좌했다. 글로. 그래서 자, 절궁 록좌했다. 일지 배우자궁에 편관을 두고 편관이 글록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갑신일주는 남녀 모두 자, 끊어지는데 그 안에 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배우자는 세요. 센 사람이야. 록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절이기 때문에 인연이 위기가 많다. 그래서 배우자로 근록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갑신일주는 남녀 모두 배우자로 인한 힘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로 인한 힘든 일이라는데 이 어떤 책임이나 원인이 배우자한테 있다 이 뜻은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다 이 뜻이에요. 결국은 뭐 둘 다 책임인데
결국 내 책임이죠. 왜? 내 일이니까. 음?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뭐 결국에 내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내 책임은 간과하고 저놈이 나쁜 놈, 저놈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뭐 사실 나는 뉘우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 잘못이 없으니까.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보면은 가령 그죠? 어떤 막 어느 누가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투기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그죠? 공직자가 뭐 얼마 전에 뭐요? 저 뭐야 토지주택공사 LH 이 직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정보로 뭐 자기들 그죠 신도시 짓는데 미리 땅 사가지고 막 나무를 막 빽빽하게 심어놓고 뭐 쭉 나오는 우리가 다 욕하잖아요. 화나죠. 속상하고. 근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 항상 뭐 손가락을 굽어서 놔도 해. 내가 저 위치에 있으면 나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저기에 있었으면 나는 저리 안 했을까?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거 나는 생각을 안 하지. 이게 제일 나쁜 일이에요. 이것만 하지. 자, 여명의 경우 남편과 자주 싸우거나 성격 차이로 결국 뭐 여명의 경우인데 남녀 모두 똑같아요. 자주 다투고 성격 차이로 결국엔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절은 충이거든요. 이 절은 충이에요. 충. 형충 파해할 때 충이라니까 충. 이게 봐요. 그래서 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충이 매사에 갑을 지지로 내리면 뭡니까? 그죠? 인이잖아요. 인신충인 거예요. 을유절인데 을목을 내리면 뭐예요? 지지로 묘 아닙니까? 묘유충입니다. 절은 충으로 봐라. 충으로. 내가 지금 충을 해. 누구랑? 나랑 누구랑? 내 배우자랑. 그래서 또 이런 충을 낳았기 때문에 또 연애는 의외로 또 잘한다. 연애를 해야 헤어질 거 아니에요. 헤어진다는 건 뭐예요?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남이 있어야 헤어짐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역으로 연애는 또 잘하는구나.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 남자가 꼬이고 여자가 꼬이고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야 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여자야 자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근데 이 절을 자주 쓰는 사람은 뭐예요? 그만 연애를 잘한다는 거죠. 헤어지면 또 다른 여자가 또 생겨. 야, 또 절. 또 그러면 또 다른 여자 생겨. 또 절. 언제까지 절의 인생을 살 겁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건 결국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나한테. 다 경험담입니다. 알겠더라고. 이게 문제가,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왜 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자주 겪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결국 겪는다는 건 뭐야?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일을 겪는다는 거는. 그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진짜 또라이 같은 상사가 있어. 아니면 동료가 있어. 진짜 막 나를 괴롭혀. 힘들게 해. 아니면 내 업무가 막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해. 근데 딴 데로 옮겼어.
똑같이 또 또라이가 있네, 여기도. 막 괴롭혀. 에이씨, 하면서 또 때려치우고 또 딴 데로 가. 또 또라이가 있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또 어디 모임에 갔는데, 인터넷에서는 되게 화기애애가 좋았는데,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 모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또 또라이가 있네. 결국은 뭐예요?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성격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왜 그런 또라이를 만들어내는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내가 또라이였던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세상은 안 바뀝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 진짜 이제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뭐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자, 어디 할 차례지? 자, 해서 217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인가? 세 번째 단락에 자, 그렇다고 갑신일주 여명에 자, 이게 여자라면은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뭐 그러는 건 절대 아니다. 왜? 남편은 뭐 로고로 앉아 있다니까. 남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있고 록이기 때문에. 자, 록으로 놓여 있어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잘해. 하지만 얘가 결국에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절이라는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해서 뭐요? 절을 쓰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절 끊어지면 이동하고 변화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기러기 부부로 쓰는 게 둘이 좋더라. 서로 주말 부부하고 그렇게 하면 좋다. 또 정 이렇게 한 집에서 산다 할 적에는 절이 놓이면은 각자를 존중해 줘야지. 존중해 주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그죠? 뭐 사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결국 절이 일어난다. 오래 못 간다. 그래서 그래라. 그리고 어쨌든 나든 배우자든 이 평관절이기 때문에 평관 숙사를 쓰는 직업이면은 괜찮더라. 그래서 갑신일주인데 우리 남편이 군인이야. 그러면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관 숙사를 쓰는 직업이면은 업상으로 이걸 쓰기 때문에 부부는 해로할 수 있다. 감목나무가 신금의 단단한 바위에 뿌리 내려. 이게 내가 남편이라는 신금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 근데 얘가 바위잖아요. 단단한 바위. 뿌리 내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래서 사실 이제 갑신일주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뿌리 내리기가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참 고단하다, 힘들지만은 한 번 뿌리를 딱 내리면은 이 중에는 뭐 임수가 있고 어쨌든 무토 땅이 있다니까. 여기라서 양이 작지만은 있다는 게 해서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 작은 그 큰 바위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바위들이. 그러면은 뭐 이게 독상고목이죠. 한 번 뿌리를 내리면은 뭐 아주 아름다운 절벽에 자라나 있는 나무가 커요, 작아요? 작죠? 바위에 뿌리 내리니까 나무가 작아. 크게 못 자라. 양분이 없어서. 하지만 뭐요? 멋있죠.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
독산고목으로 오랫동안 한 번 뿌리를 내리면 그래서 독산고목, 아름다운 독산고목으로 오랫동안 해로하고 잘 살게 된다. 갑신일주는 남녀 모두 결혼하고 부부관계에 고비가 많지만 중년까지 잘 견디면 그 후로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간다. 그래서 잘 넘겨. 언제까지? 중년이 될 때까지. 40 넘어갈 때까지 잘 넘겨. 그게 쉽냐고. 그죠? 자, 편관이 절 녹궁으로 좌해 갑신일주는 직업을 자주 옮기고 바꾸는 성향이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직장을 내려서 그만뒀어. 먹고 놀고 막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나고 막 신난다 이러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록을 낳았기 때문에 또 다른데 바로 직장을 구해서 또 일을 한다. 직장을 그만두면 금방 새로운 직장을 구해 또 일을 한다. 이게 또 절이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일이랑 연결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업종으로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요. 자, 편관이 록이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는데 이 사람은 주저함이 없다. 이 절태를 놓은 사람들이 잘 그래요. 그만두는 것도 잘하지만은 시작도 잘해요. 도전도. 다만 뭐 마무리가 안 돼서 문제지. 마무리가 시작하다가 저게 좋다는데 저거 해볼까? 절 다 끊어버리고 또 저거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중단된다는 건 또 뭐 실패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망한다. 그죠? 그런 것도 잘하는 거야. 장사하다가 말아먹어. 그러면 뭐 이 사람은 또 뭐 어디 직장을 들어가든 또 다른 장사를 시작하면 또 시작해. 그래서 7.8기라니까. 그래서 다시 또 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도전해서 결국 성공하게 되더라. 그래서 갑신절인 사람들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항상 준비하고 공부해라. 인성 공부. 엄마의 조언을 듣고 준비하면은 결국에 나중에 성공할 거다. 자, 갑신일주는 성격이 급하고 반항심이 많고 자존심 세고 그리고 남 밑에 잘 못 있는다. 그래서 한 직장에 오래 다니기가 힘들더라. 하지만 인성을 써가지고 살인상생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인내심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급한 성격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거다. 그래서 남들보다 성진도 빠르고 관이 록으로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만 절궁에 있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것만 잘 다스리면은 뭐 직장에서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살이 록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성실하다. 겉면성실하고 일도 잘 하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18페이지입니다. 자, 임수, 편인, 절궁에 뭐를 넣어요? 임신이니까 세형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 때문에 산다니까. 신중 임수 편인은 절궁 생에 처했다.
갑신일주가 가진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은 바로 임수의 역할이거든. 임수 편인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막 너무 힘들어. 지금 파산을 하고 뭐 하더라도 뭐 포기하지 마라. 뭐 인성이니까 내 전문 분야, 내 좋아하는 편인 그쪽으로 나가라. 자, 장생의 노인 편인 때문에 갑신일주는 살인상생의 기운이 있어. 절처봉생, 기사회생. 그래서 갑신일주는 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백절불굴의 기계가 있다. 칠살경금을 인성으로 살인상생, 검생수, 살인상생 시키는 힘이 있어서 살인상생하는 건 이제 예전에 내가 칼을 찬 뭐다 선비다. 살과 인성이 상생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칼을 찬 선비예요. 칼찬 선비 대표적인 역사의 어느 분이 계시죠? 조식 선생, 칼찬 선비라고 그러죠. 옆에 항상 칼을 차고 있었다 그러죠. 한쪽에 칼을 차고 또 허리에는 뭐 방울을 달고 다니시죠. 칼과 방울을 허리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방울은 왜 그래요? 그럴 때마다 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딸랑, 딸랑. 뭐냐? 마음을 뭐 딴 데 흩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 어디 있다? 나는 여기. 방울 소리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어디? 지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언제? 지금. 여기. 방울이 딸랑딸랑. 자, 칼을 찬 선비의 모습이 되고 용맹과 지략을 갖춘 덕장이 되더라. 갑신일주의 어머니는 장생의 어머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이 끝이 없고 생기가 넘치고 총명한 분이며 미인이다. 근데 이건 편인의 힘이 그거니까 요 거의 그죠? 갑신을 살리니까. 하지만 절궁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인 제가 다 절궁에 절을 당하는 거예요. 기운이 이 속에서 아무리 좋다 해도 절은 겪어야 되는 거야. 절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궁에 놓여 있어 학창 시절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산다든지 일찍 독립하더라.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건 결국 뭐 엄마로부터 독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빨리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장가를 가고 뭘 하건 간에 직장에 내가 뭘 하고 하건 간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안 했으면은 뭐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예요. 자, 자, 훌륭한 부모는 뭐 자녀를 훌륭한 부모로 키우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감싸 안고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건 뭐예요? 자녀를 내 품 안에 지금 안 놔주는 거거든. 그래서 훌륭한 부모라면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집에서. 아시겠죠? 집에 있는 자녀들 쫓아내세요. 성인이 됐으면 쫓아내야 돼. 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밖에서 그죠? 스스로 살아야지. 자, 그래서 갑신일주의 성공 여부를 알려거든 어머니와 얼마나 유정한 관계인지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더라. 자, 인수가 장생을 얻으니 갑신일주 역시 대부분 똑똑하여 공부를 잘하더라.
인성이 장생을 넣기 때문에, 인성생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칠살은 굉장히 이게 빠릿빠릿하고 감이 좋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편인이랑 이 상생을 만드니까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면서 척도 좋고, 그렇다. 영감이 발달해서 판단력이 뛰어나고,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비상한 능력을 보인다. 자, 공부도 잘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에 절궁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내가 계속 이어나가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많더라, 절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궁에 놓여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해도 인성이 결국엔 생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 공부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 나이 들어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때 안 하고 못하고,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자, 그래서 만학도가 많죠. 이렇게 되면. 절저봉생하기에 활인업에 종사하면 보람을 느끼고 능력을 발휘한다. 권력기관에 종사해도 두각을 나타내어 출세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러니까 이 갑신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 대부분 다 때려치운다, 중간에. 그래서 자기 발등 자기가 찍고 그러더라. 자, 그 다음에 재성. 재성은 절궁의 무신은 병이죠, 병. 무신병으로 앉았더라. 자, 신중무토 재성은 병에 놓여있어 절궁병자입니다. 12운성의 병은 12신살에서 역마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마의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에 놓이면 항상 역마를 떠올리면 이해가 바르다. 갑신일주는 재성무토가 역마에 놓여 있으니까 돈 번다고 분주한 모습이거든요. 재성을 역마로 쓰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막 타양으로 왔다 갔다 하고, 돈 때문에, 돈 번다고 일한다고 그렇게 이제 바쁘고 동분서주하고 이런 모습이 되고, 돈을 벌기 위해 타양으로 간다든지 운송, 무역, 또 부동산, 이렇게 역마와 관련이 있는 직업으로 또 관련이 있더라. 근데 이게 절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결국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더라. 절에 놓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 돈 관리가.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게 중요하지, 버는 거는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절터에 놓인 사람들은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잘 지켜라. 자, 그리고 남자들은 이게 처잖아요. 처가 역마에 놓여 있거든요. 타양에서 만나든지 나와 타양의 여자라는 거죠. 처라는 거지. 근데 절이야. 절궁에 있어. 자, 남자에게 재성은 여자이니 타양에서 만난 아내, 그리고 역마가 있어서 여행이라든지, 이게 이제 역마니까 재성이. 어쨌든 어디 먼 곳에 가서 만난 아내,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아내가 이런 여행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고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런 아내가 되더라. 또한 절궁병자이기 때문에 끊어졌는데 아파. 병은 또 병이잖아요. 병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가 뭐 아프다. 처가